제다이와 시스 캐릭터들을 둘러싼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캐릭터로 스타워즈 패러디 시리즈인 로보치킨 시리즈에서 제다이 최고평 이외의 피자 셔틀을 담당했던 우리의 콩나물 제다이 야라엘 푸프와 관련된 7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레전드 설정 이야기입니다. 우선 푸프의 종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쿼미안 종족은 기원부터가 정말 이상한 종족입니다. 이들은 행성 아카니아의 과학자들이 야빈 전투 17,000년 전에 잭스토 종족의 유전자를 토대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진 인공 종족입니다. 정작 만들고 나니까 당시 은하 의회가 금지했던 불법 연구에 후환이 두려웠던 아카니아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테라포밍한 정원 행성인 쿼미아에 이들 쿼미안 종족을 몰래 유기했고, 덕분에 쿼미안인들은 높은 풀숲 사이를 긴 목을 내밀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쿼미안 종족은 2.4m의 거대한 키에 척추가 없으며 가슴팍에 두뇌가 하나 더 있어서 텔레파틱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로브를 두르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잭스토 종족이 팔이 4개인지라 쿼미안 종족 또한 팔이 4개로 보통 한 쌍은 숨기고 다녔습니다. 쿼미안 종족은 앞서 말했듯 타고난 텔레파틱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제다이 기사들을 배출했습니다. 야라엘 푸프와 함께 그의 동년배로 루 렐로, 킨디 야, 비니안 스카라는 제다이들이 공화국 말기에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기에는 쿼미안 전체가 제다이들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는데, 그 때문에 쿼미안 종족은 유잠봉 전쟁기에 은하계가 합심하는 그 순간까지 폐쇄 정책을 펼치면서 모행성을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라엘은 태어남과 동시에 코러산트의 제다이 사원으로 옮겨져 제다이의 길을 걷게 된 이후 기사 승급과 동시에 제다이 영사의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마인드 트릭을 마스터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최고 평의회의 5인의 종신 멤버 중 하나로 선택되었습니다. 죽거나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푸프는 평생을 평의회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야라엘 푸프의 능력은 정신계로 포스를 이용해 타인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으며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도플갱어를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역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었죠. 또한 가연성 물질의 분자를 조절해서 돌연 불을 뿜게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푸프는 상대의 생각을 읽는 텔레파시, 텔레키네시스와 전투 명상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야라엘이 흔들흔들거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 척추가 없는 쿼미안 특성상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는 제2식 마카시, 제4식 아타루, 그리고 제6식 니만의 마스터로 푸프는 뛰어난 검술 실력과 더불어서 무척추 종족인 쿼미안의 기묘한 움직임을 이용해서 결투 시 상대에게 예측 불허한 지옥의 무빙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그리버스처럼 팔 한 쌍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푸프는 추가적인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야라엘 푸프는 이런 배경 덕분에 여러가지 의미로 당시 기사단이 자랑하는 최고의 검사 중 하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푸프는 본래 노란색 광선검을 사용했지만 이후 푸른색으로 바꾸었습니다. 푸프는 로롱 코로브라는 이소리안 종족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이 친구는 2D 클론 전쟁에서 그리버스를 상대로 사자우를 사용하는 그 제다이인데요. 현재는 캐논 설정으로도 들어와 있는 제다이입니다. 코러산트 전투 당시에는 제다이 마스터의 지휘였던 코로브는 그리버스의 기습으로 벌어진 코러산트 전투에서 끝까지 펠퍼틴을 지켰지만 리즈 시절 그리버스를 상대로 이기기에는 너무 벅찼고 결국 그의 광선검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승과 제자 모두 코러산트 행성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푸프는 클론전쟁 개전 5년 전인 야빈 전투 27년 전에 코러산트 행성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아누다 종족의 장군인 아샤코다는 공화국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했고, 목표를 알 수 없는 테러를 막기 위해 오포렌시시스가 코렐리아로, 이스코스가 얼데란으로, 야라엘 푸프가 코러산트로 파견되었습니다. 코다 장군은 고대의 유물인 샤의 영아라는 조각상으로 공화국의 수도성인 코러산트의 많은 이들을 죽이려 들었는데요. 때마침 현장에서 코다 장군을 막으려 들었던 장고팩과 잼 웨셀의 도움으로 푸프는 장군을 막는 데엔 성공했지만 그 자신은 심장에 진동검이 박혔을 뿐더러 조각상도 이미 발동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야라엘 푸프는 시민들을 지키고자 포스를 이용해 조각상 의 힘을 모두 흡수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푸프의 죽음으로 비어버린 자리는 버크 종족의 제다이 마스터 콜맨 트레버가 앉았고, 트레버가 지오노시스 전투에서 사망한 후에는 킷 피스토가 공석을 차지했습니다.
캐논 설정상 야라엘 푸프는 고공화국 프랜차이즈에서 그 반가운 얼굴을 보이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빈 전투 232년 전즈음부터 제다이 최고 평의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푸프는 뛰어난 외교관이자 스승으로 여겨졌는데요. 그 덕분에 당시 은하공화국 최고 수상이었던 리나 소는 초공간 대재앙 사건 발생 이후에 은하공화국 수도성 코러산트에 있는 모뉴먼트 플라자로 그를 불러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푸프는 이후 우주 해적인 나일 세력이 외곽은하를 거점으로 난동을 피우자 그들의 박멸 및 체포를 두고 공화국 방위연맹과 제다이 기사단의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다이는 때로는 상충하기도 하는 두 개념, 평화와 정의의 사도임을 역설하면서 제다이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일 세력이 외곽은하의 작은 제다이 사원들을 테러하고 공화국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던 스타라이트 비콘을 파괴하는 대사건을 저지르자 푸프와 제다이 평의회는 시급히 은하 외곽의 사원들을 철수시키고 제다이들을 수도성 코러산트의 대사원으로 전부 집결시켰습니다. 여담이지만 야라엘 푸프는 에피소드 1에만 등장하는데 원래는 2편에서도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카미노인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조지 루카스가 콜맨 트레버로 대체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